2006년 4월 11일 아침, 김 씨의 아내는 잠에서 깼을 때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평소 새벽 5시쯤이면 비가 했었는데 7시가 넘어서도 돌아오질 않는 것이었다.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던 데다 김 씨는 평소 지병으로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부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4월 11일 아침 7시 24분이었다. 그런데 3분 후 부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남편 김 씨가 택시 안에서 칼로 무려 28군데나 난도당한 채로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시신과 차는 대덕구 송촌동 대양초등학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한 택시기사가 대양초등학교 옆길에 시동이 걸린 택시 한 대가 사고가 난 채로 세워져 있고 뒷좌석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사람은 바로 택시기사 김 씨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형사들이 확인한 사건 현장은 실로 참혹했다. 택시 안에는 혈흔이 낭자했으며 피해자 김 씨는 뒷좌석에 상체를 기댄 채로 쓰러져 있었다. 입고 있던 베이지색 점퍼는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피해자 김 씨의 얼굴과 몸에는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무려 28군데나 발견되었으며 택시 안은 천장에까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김 씨의 손에는 수차례 흉기에 베인 상처가 남아있었다. 흉기를 든 범인에게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저항했던 흔적이다. 김 씨의 택시가 발견된 곳은 평소에도 인적이 뜸한 곳이었다. 발견 당시 김 씨의 택시는 조수석 쪽 측면이 트럭에 맞닿아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택시 운전석 앞 길바닥에는 김 씨의 왼쪽 신발이 떨어져 있었다. 김 씨가 범인이 도주할 수 없도록 일부러 조수석 쪽을 주차된 트럭에 밀착시키고 운전석에서 내려 범인을 잡기 위해 뒷좌석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범인은 도주로를 차단당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필사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운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 승객은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3.4km 떨어진 장소에서 오전 4시 15분쯤 탑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 손님의 하차 시간과 범인의 탑승 시간의 간격이 불과 16초밖에 안 되었다. 새벽에 연이어 손님을 탑승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번화가의 가능성이 높았다. 남은 장소가 고속버스 터미널이었는데 근처 주점과 유흥업소들이 많았고 당시에는 업소들이 더 늦게 문 닫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 손님을 비롯해서 목격자는 찾을 수 없었다. 사건 현장 주변과 탑승 추정 장소 등에서 예상 시간대 기지국 수사를 통해 범인의 흔적을 찾아 나갔다. 수사했지만 용의자는 찾을 수 없었다. 범인은 사건 현장 주변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장 주변 4영여 세대를 모두 탐문했다. 범인이 과거에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출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역시 용의자는 특정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희망을 가진 단서는 혼합 DNA였다. 남성 2명의 혼합 DNA가 나왔고 혈흔의 2명의 DNA가 섞여 있는 것으로 하나는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동일 수법 전과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대조했다. 역시나 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